예, 종목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뉴스와 함께 또 종목들 연관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TPP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주가 어제 좀 말썽을 부렸습니다. 예, TPP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영어로 이제 Trans-Pacific Partnership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수입 물건에 대한 관세를 없애버린다는 건데요. 그럼 특히 일본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가격이 싸지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그렇지 않아도 비싼데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반면에 이제 부품을 수입해서 뭔가를 생산해서 다시 내다 파는 그런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원재료가 싸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IT, 그럼 철강 업종들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IT 업종 중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에서 목표가 4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얼마 전 이제 불이 났던 우시 공장이 11월 달에 다시 정상 재가동된다라고 하죠. 우시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라면 D램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럼 반도체 업황은 또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제 온라인 게임처럼 무슨 팩토리 하나 올라갔다고 바로 물건이 2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달에 복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하량의 증가가 되는 것은 1분기 중반이 넘어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 내년 실적도 이걸로 올해에 이어서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D램 변화에 대해 완벽히 대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확산이나 모바일 기기 요즘 굉장히 해상도 좋은데요. 이것 때문에 D램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최고의 기술력을 SK하이닉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 시장 선점에 따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철강 중에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첫 해외 상공정 프로젝트인 인도네시아 고로가 12월 23일 처음으로 이제 가동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조업이 정상화되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수익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고요. 내년에는 BEP 한 손익분기점 정도까지만 가동하면은 잘 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전기료가 올랐죠. 산업용도 올랐는데요. 사실 전기가 부족할 때 집에서 쓰는 TV를 꺼라, 에어컨을 꺼라, 아니면 코드를 뽑아놔라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기 중에 80-90%는 공장에서 다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공장에서 많은 전기가 쓰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공장을 돌리는 포스코 같은 입장에서는 전기료가 오른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포스코는 고로 업체로 조강 생산 시 발생하는 부생가스로 자가 발전기를 돌립니다. 이 자가 발전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전기의 75%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료가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은 좋고 남들이 받을 피해는 좀 덜 받고 포스코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수주 관련 이야기입니다. 1965년에 태국에 진출한 이래 48년 만에 누적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주요 건설사들에 대한 최신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NH농협증권에서 목표가를 8만 원에 유지를 시켰습니다. 건설 부문의 CEO 교체하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하고요. 최근 이틀 동안 좀 주가 조정이 있었죠. 아무래도 대장이 바뀌면은 불안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 바뀐 내용을 좀 보시면 60대 분들이 나가면서 50대 분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승진한 사람들이 50대라는 점에서 이제 삼성그룹의 3세 경영을 위한 세대 교체 정도로 보이고요. 단기적 이슈로 NH농협증권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중심 영업 확대 전략을 했는데요. 이 CEO 교체와 함께 공시를 한 12억 1천만 달러짜리의 사우디 라빅2 발전소 수주 같은 이런 실적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물산의 해외 수주가 2013년에 135억 달러였는데요. 작년에는 2012년에는 38억 달러였죠. 그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만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또 성장이 기대된다라면서 건설업종에서 탑픽으로 NH농협증권에서 꼽았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목표가를 냈고요. 7만 5천 원에 바이 의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이 3분기 말 기준으로 목표 수주 대비 53%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반, 에이 뭐야 라는 시장의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우려가 과도했다라면서 매수 의견 냈습니다.
현대건설이 근데 10월에만 4조 원이 넘는 수주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수주 모멘텀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다변화된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CIS라고 해서 소련에서 독립된 독립국가들 그리고 중남미 쪽에서 대규모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통해서 2014년에는 차별화된 수주 모멘텀 그리고 마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같이 기대를 했습니다. 네, 이게 TPP라는 이런 뉴스에도 보실 때도 분명히 나쁜 뉴스처럼 보이지만 좋은 종목 또 반대로 수혜를 받을 종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 살펴보실 때 그런 반대쪽 면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터치 시간.